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넘버원 진행의 이수연입니다. 전일 뉴욕 증시는 모두 하락 마감한 가운데 오늘은 연준이 부양책 연장을 발표함에 따라 강한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또 조금 전에 발표된 유로존의 제조업 PMI 지수는 53.8 발표되면서 예상치를 하회한 점수가 나왔고요. 이는 코로나 재유행에 따른 둔화로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제조업 PMI 지수는 예상치 상회하면서 지금 위안화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이슈 속에서 여러분들의 상품별 전략들 오늘 저희가 가득 챙겨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1시간 동안 해외 선물 넘버원과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부터 유사수신 행위까지 모든 불법사항들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전해드리면서 오늘 함께할 마스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화요일장에는 아토마스터 함께하겠습니다. 네, 아토마스터 본격적으로 인사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왜 이렇게 오늘 또 웃음꽃이 활짝? 반갑죠. 화면에서 나왔던 이미지를 저 처음 봤거든요. 처음 보셨구나. 네, 처음 봐가지고. 약간 가분수 느낌으로 귀엽게 네. 나왔는데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시네요. 네, 멍 때리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네. 오늘 또 몸이 살짝 안 좋으신데 그래도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어서 다행이고요. 오늘 힘내서 상품별 전략들 좀 자세하게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아토마스터와 함께 하실 방법 소개해 드릴 텐데요. 먼저 참여하실 수 있는 전화번호와 문자 번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3153-1611, 1612번 나와 있고요. 또 정보 이용료 100원이 발생하는 샵 0082번도 열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외 선물 넘버원 유튜브 라이브도 함께하고 있으니까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토마스터와 방송 외에도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검색창에다가 해외 선물 넘버원 서울경제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이용해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오늘 상품별 시세 먼저 확인하고 가시죠. 네, 5일을 제외하고는 전부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S&P 500부터 살펴보시죠. 네, S&P 500이 거의 1% 가까이 올라주면서 3,659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나스닥 지수입니다. 0.82% 상승해서 12,377.75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오일 가격은 조정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45.21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골드는 강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1.9% 상승해서 1,800선 회복해준 모습입니다. 네, 유로 FX는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1.19940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오일 가격에서 조정이 좀 나오고 있고 골드가 굉장히 강한 반등 나와주고 있습니다. 1815선까지 올라오면서 지금 회복을 많이 해준 모습이고요. 또 어제 크게 하락했던 뉴욕 증시도 1%대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과연 왜 이런 이슈들이 있는지 오늘의 글로벌 이슈들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연준 의장이 다양한 발언을 했는데요. 첫 번째 뉴스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월 연준 의장이 경제 전망이 불확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트럼프 정부가 경기 부양 예산을 회수하려고 들자 이에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내년까지 이 부양책 돈을 써야 한다라고 촉구했는데요. 경제는 바이러스 통제의 성공 여부에 크게 좌우될 것이며 현재도 증가 추세인 코로나 환자, 앞으로 이 코로나 환자들이 앞으로 몇 달 동안의 경제를 발목 잡을 것이다라고 예상했습니다. 또 백신 소식에 대해서는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매우 긍정적이지만 심각한 도전과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라고 말하면서 이 백신의 보급 시기와 생산, 분배, 더 넓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불안하다, 불확실성을 아직까지도 안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가 미치는 영향을 속단하기 어렵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또 연준이 추가적인 제안을 내놨는데 다음 기사로 확인해 보시죠. 연준이 단기 자금 시장 안정을 위해 가동했던 4개의 대출 프로그램에 대해서 내년 3월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연준은 지난 봄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불안해진 단기 자금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출 프로그램을 내놨는데 회사채와 지방채, 중소기업 그리고 비영리 단체를 서포트해주는 이 4가지의 대출 프로그램을 안전장치로 가동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의 만기가 올해 12월 31일까지였는데요. 지난달에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이 대출 프로그램의 연장을 승인하지 않겠다라고 밝히면서 주식시장에 불안에 떨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무부는 이 급여 보호 프로그램 PPP 이에 대한 유동성 기구를 연장하겠다라고 시사한 바가 있고요. 연준은 오늘 이 PPP 유동성 기구 외에 CP기구, 머니마켓 펀드, MMF 기구, 그리고 프라이머리 딜러 신용 기구까지 연장하기로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은 12월 FOMC 회의에 대해서 기대를 더 모으고 있는 상태고요. 오늘 시장에는 이런 부양책 연장 이슈가 어떤 영향을 줄지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기사 만나보시죠. 네, 오펙 플러스 이슈가 있었죠. 내년 초에 감산 규모 결정을 위한 오펙 플러스의 회의가 1일에서 3일로 연기됐습니다. 애초에 오늘 열릴 예정이던 회의가 모스크바에서 3일에 열리겠다라고 연기가 됐는데 화상회의 형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또 오펙 플러스 장관 회의도 연기가 되면서 유가 시장에 불안감이 들이우고 있습니다. 오늘도 5일 조정세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오펙 플러스를 지난 30일 어제 회의에서 내년도의 감산 규모 문제를 논의를 했는데 국가 간의 입장 차이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앞으로 오펙 플러스가 감산을 연장할 것이다라고 거의 확실시해가고 있는 와중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좀 큰 충격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오펙 플러스의 회원국들이 현재 감산 규모를 유지하고 증산은 3개월 연기하자라는 입장인 반면에 비오펙 플러스 회원국들, 러시아나 카자흐스탄 같은 회원국들은 증산 연기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감산 규모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지만 미국이 곧바로 이 셰일 오일 생산을 재개하면 시장의 점유율을 잃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3일 재개될 회의에서는 내년 1분기에 감산 규모를 유지하는 방안, 그리고 1월부터 하루 190만 배럴을 증산해서 감산 규모를 하루 580만 배럴로 완화하는 방안, 마지막으로 1분기 내에 감산량을 서서히 줄여나가는 방안, 이 3가지 방안이 3일 날 논의될 예정입니다. 과연 이 회의가 다시 한번 오일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지속적인 업데이트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글로벌 이슈 이렇게 3가지 만나봤습니다. 우리 아토마스터께서는 또 중요하게 다뤄볼 만한 포인트 있었나요? 일단은 뭐 3가지 다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네. 3가지 다 내용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이제 가장 큰 거는 2번째랑 3번째 관련 이슈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네. 약간 보고 있습니다. 일단 2번째 내용에서 먼저 일단 연준에 대한 이제 긴급 대책 프로그램이 이제 3개월간 더 연장, 내년 3월까지 더 연장이 진행됐다. 고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시장이 기대했던 거 이제 말씀 주셨지만은 이제 대출 프로그램에 대한 연장 거부가 이제 연말에서 종료가 되고 추가적인 연장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재무부 쪽에서 이제 진행하지 않겠다, 연장하지 않겠다, 이 연말에서 끝나고 마무리 짓겠다라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일단은 투자자들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긴급 대출 프로그램이 3월까지 연장했다는 의미가 상당히 좀 커요. 근데 그 중에서 볼 수 있는 게
뭐 제가 봤었을 때는 이제 PMCCF라든지 SMCCF라든지 이제 가장 중요한 유통시장에 대한 회사채 매입에 대해서 네. 볼 수 있는 벤처 프로그램 자체가 가장 이제 하나의 현 시점 시장에서 가장 공급량을 늘릴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다만 좀 웃긴 거는 이제 이런 PMCCF라든지 SMCCF가 조금 진행되면서 이제 원래 이 두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사실 이제 미국에서 7,500억 달러 정도의 규모로 매입을 진행하려고 했었어요. 회사채 매입을. 근데 조금 재밌는 거는 PMCCF는 지금 진행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이제 사실 PMCCF를 조금 얘기를 하면은 좀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뭐 간단하게 요약만 하자면은 조금 가능성, 그러니까 뭐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이긴 하지만은 현재 실상 가능성이 좀 적은 하나의 프로그램을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SMCCF 같은 경우에는 뭐 SPV라는 기관을 통해서 이제 회사채 매입에 어느 정도 진행을 했는데 그게 한계가 있어요. 한도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추후에 예전에 이제 연준 내에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작성해서 이제 이러한 회사채 매입을 진행하겠다 했던 게 이제 SMCCF거든요. 이제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라서 내용은 여기까지만 하고 사실 근데 그 중에서 PMCCF에서 매입량은 지금 없고 이제 SMCCF라는 곳에서 좀 50억 불 정도밖에 매입을 못한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7,500억 달러, 7,500억 달러에서 지금 50억 불밖에 좀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게 얼마나 영향성이 있냐 볼 수 있지만 이게 제가 봤을 때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형성될 수 있는 하나의 프로그램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가능성 그래서 이제 이 프로그램 자체를 크게 놓지 못하고 있고 시장에서는 투자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준이 이 신용기구들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리고 투자자들도 이 부분을 기대하고 있는 만큼 만약에 이 대출 프로그램을 연장하지 않겠다라는 소식이 발표되면 주식시장이 아무래도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있고요. 이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이슈가 모두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오펙 플러스의 회의가 연기된 게 좀 시장에 크지 않을까요? 그렇죠. 제가 이거 여기 방송 나온 지는 이제 한 거의 3주 제가 네, 그래서 한 달 이제, 정도 네. 되셨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매번 5일 종목을 피켓을 들 때마다 이제 거의 맨날 매수만 매수를 들었었어요. 드셨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어차피 차트 내에서 뭐 주가 내에서도 유가가 계속적인 매수 방향이 기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11월 30일 날 이제 조금 어느 정도 확실한 답변이 조금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 답변 자체가 이제 감산합의가 조금 더 수월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가 같은 경우에는 40불에 대한 이제 지지력을 많이 유지할 가능성이 높고 이 지지력을 바탕으로 매수세를 조금 공략을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적으로 이제 뭐 JMC 뭐 회의, 뭐 오펙 회의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이제 사실 이 변수죠. 뭐 항상 시장에 대한 변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좀 차트 한번 보셔도 될까요? 네. 네, 차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가장 크게 걱정하는 게 뭐냐면은 이제 JMC 회의에서 이루어졌던 그러니까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이루어졌던 단기 레인지 범위가 있습니다. 유가 내에서. 그래서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유가 내에서 지금 현재 가격대 보합을 좀 주고 있는 게 이제 45불과 35불에 대한 이제 단기 쇼트 레인지가 지금 형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가 라인 때는 45불, 저가 라인 때는 35불에 대한 가격대를 현재 유지할 거라고 말을 하고 있고 이제 팬데믹 이전에 대한 마이너스 유가까지 이전이 아니고 이후에 마이너스 유가까지 대한 사태 자체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고 현재는 35불과 45불 내에서 논란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레인지를 가장 중요하게 본다라고 했었어요. 지켜줄 것이고. 근데 우리가 현재 이 시점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오펙 회의가 조금 이제 3일 정도 연기가 되어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단기 쇼트 레인지의 고점 부분에 현재 지금 유가가 있기 때문에 사실 낙폭에 대한 예상도 좀 어느 정도 할 가능성도 높거든요. 그러니까 네. 40불 정도에서 42불 초반까지도 내려올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뭐 매수에 대한 스탠스라든지 매도에 대한 스탠스, 뭐 포지션 매입 자체들은 조금 이제 불리할 수가 있고 현 시장 자체는 좀 관망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이런 기사가 터지고 나서 사실 유가가 지금 방향성이 없거든요. 고점 구간에서 박스 형세를 지금 크게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유가를 저도 지금 오늘자 어느 정도 차트 분석 매일매일 진행을 해요. 이때가 맨날 분석하는데 지금 한 이틀째 손을 놓고 있어요. 지금은 관망하고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게 된다면 사실 유가는 뭐 이런 기사도 떴고 뭐 단기 쇼트 레인지의 고가 라인 때까지 올라가 있으니까 유가는 현재 관망이 조금 됐다. 네, 조금 더 자세한 전략은 저희가 상품별로 분석할 때 또 들어보도록 하고요. 여기서 글로벌 이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해외 선물 나우 코너로 이동해 보시죠. 네, 어김없이 돌아온 해외 선물 나우 코너에서는 여러분들께 상품별로 자세한 전략들 리뷰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가 첫 번째로 알아볼 상품 바로 골드인데요. 골드가 참 지금 1800선을 회복을 해주면서 강한 반등으로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저점을 터치를 했다 이런 말들도 나와 있는데 이 코로나 재확산세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이 좀 크게 흔들려서 그런 건지 자세하게 저희가 이유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팻말로 확인해 볼게요.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네, 매수 들어주셨습니다. 골드 당연히 매수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지점에서 들어가면 좋을까요? 그것도 그거지만 현재 네. 조금 상황을 좀 보자면은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부양책에 대한 뭐 합의점이 지금 현재 12월까지 부재가 있고 뭐 백신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이제 네. 위험 자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서 이제 골드가 사실 1800선에 대한 이제 조금 주요 지점 가격대를 무너뜨리고 나서 1770선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거는 조금 재밌는 얘기인데 제가 이제 너튜브에서 방송을 좀 진행을 해요. 근데 제가 이제 골드를 한번 저가 매입을 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지금 코멘트를 남긴 게 영상을 2개 정도 올려놨거든요. 네네. 이틀 전에. 그래서 보시면은 저는 1770 라인대에서 매수를 하면은 상당히 지금 유리하다. 어떻게 보게 되면 1820선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골드에 대한 매수 자체를 현재 이 저점이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널리 설명을 해둔 부분이 있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가 이제 골드가 뭐 사실 저는 매수를 들고 있는 이유가 뭐 제가 보는 뷰가 있기 때문에 매수를 들었지 사실 뭐 차트적인 뭐 로직이라고 봤었을 때는 사실은 로직이라 뭐 다양성이라 봤었을 때는 사실 매도가 맞죠. 다만은 아직까지는 추가적인 상승분이 아직 시장 내에서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매수에 대한 방향성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사실 지금 매수는 덤벼들기가 많이 힘들죠. 매수 자체를 매도를 봐야 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요. 근데 이제 뭐라 해야 되지? 제가 보는 부분에서는 그냥 매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시장에서 대한 뭐 트레이딩 자체에 대한 관점을 조금 열어서 본다면은 오늘 이게 사실 맨날 말씀은 드리지만은 일단 단기 발선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렴 이후 이제 저점 부분의 박스에 대한 수렴 이후에 추가적인 발산 시점이 나오고 있어서 사실 이 구간대에서는 트레이딩 자체가 조금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금일 시점에서는 사실 이제 골드를 아마 미장이 시작되고 나서 큰 변수가 좀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어떤 변수가 있을까요? 급락 아니면 급등의 포인트가 한 번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가요? 네, 뭐 박스가 나오긴 힘들 것 같아요. 현재 구간대에서는. 그래서 저는 외려 그 급락에 대한 포인트 자체를 좀 보고 있고 네.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저는 딱 뭐 맨날 말씀드리지만 봉중심 가격대가 사실상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골드는 그리고 이제 2021년 2월물이에요, 여러분들. 네네, 월물이 바뀌었죠. 연결 차트로 보기 때문에 혹시나 가격대 변동이 조금 차이가 나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일단은 금일 시장에서 추가적인 발산 부분이 한 번 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매수세가 한 번 더 나온다면은 1826선까지 한 번 더 올릴 가능성이 높아요. 1826선. 많이 올라가네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한 80대 정도 가량 이 상승분이 좀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그 골드가 요 근래 거래량이라든지 그리고 변동성 자체가 원래는 이제 골드가 한 1분에라든지 5분 평균 진폭 레인지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금 2배 정도 가량을 지금 보유하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골드를 손절치를 이제 대부분 저는 아주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50틱 이상 들고 아니면 매매하면 안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요. 괜히 이제 단타 트레이딩이라든지 뭐 스캘핑 매매를 해가지고 뭐 수익적인 부분을 좀 이루어 보겠다 하시는 분들 오늘 사실 골드 많이 위험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차라리 지수하시는 게 조금 더 괜찮지 않을까. 네. 그래서 뭐 1826 라인 때까지 한번 상승 부근이 남아 있고
이 부분에서는 솔직히 매도세를 한번 기대할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주봉에 네. 대한 마감 시점까지 같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26 라인대에 대한 매도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추천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만약에 지금 60분 봉으로 보니까 정말 상승세가 대단한데 이 26선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어서 매수를 주셨다라고 말했는데 혹시 진입 가능한 포인트도 있을까요? 매수 쪽 진입에 대한 네, 매수 포인트요. 진입이요. 와, 근데 이거 올지 모르겠어요. 너무 좀 가는 것 같기도 해가지고. 네. 단기 쇼트로만 좀 보면은 일단은 일봉 자체, 주봉 자체 내에서 일단 단가 자체가 좀 많이 크게 벗어난 경우가 많이 생겼거든요. 다만 조금 이제 우리가 좀 체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골드가 예전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이제 주가에 대한 이제 상승 분기가 이제 한 번 더 파생 이제 수렴 이후 이제 발산 시점이 나왔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좀 가장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이 매물대 자체에 대한 공략이라고 보고 있는데 조금 이제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뭐 이제 매물대에 대한 포인트고 이제 매물대 자리도 못 왔어요 사실. 근데 이제 조금 걱정되는 게 뭐냐면은 이제 항상 추가적으로 상승분을 보여줬던 게 아니라 추세를 보여줬던 캔 우리가 같이 봐야 되거든요. 이 뷰 자체를.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는 지금 이 시가 쪽에 대한 부분을 넘어섰다고 보고 있어요. 1812 라인대를 지금 어느 정도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다. 가장 중요한 이제 발산에 대한 뭐 초기 시발점이라고 볼 수 있는 구간에서 1812 라인들이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재차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런 분봉 상황에서도 여러분들 보실 수 있다시피 12 라인대에 대한 지지가 어느 정도 체크가 된다면은 네. 이거는 매수 한번 공략을 해봐도 되겠죠. 반등 시점에 나와야 돼요, 일단 1차적으로. 정말 좀 1812달러 선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조금 내려오기 힘든 가격대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네, 사실 50틱 네. 정도면은요. 네, 그렇죠. 50틱이면 내려오는 건데 만약에 1812선까지 조정이 나오면 1826선 보고 매수 진입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저희가 네. 정리해봐도 되는 걸까요? 알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반대로 1826선 터치하면은 저희가 매도를 바라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디까지 떨어질까요? 저는 1800선이 한번 깨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그만큼 저항이 센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은 상승분에 대해서 한 반 정도는 반납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차라리 지금 상승 매수 진입 시기를 좀 놓쳤으니까 그렇죠. 26선까지 기다렸다가 매도를 바라보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겠네요. 오늘. 그렇죠. 매도를 바라보는 전략도 괜찮고 왜냐면 올라온 중가를 매도를 때리는 게 맞으니까. 그렇죠. 네. 근데 오늘 또 미증시 시작하면은 급등 아니면 급락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그렇죠. 해주셨으니까. 네, 새벽 4시에 아마 나오지 않을까. 일단은 관망을 하셨다가 증시 개장하고서 여러분들이 매수하실지 매도하실지 선택해 보시면 좋겠네요. 여기서 골드 전략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 저희가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오일입니다. 네, 오일이고요. 아까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오펙 플러스 이슈와 관련해서 지금 유가가 35에서 45 밴드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미 고점 한번 터치했기 때문에 지금 조정이 나오는 것이다라고 보고 계시는데 오늘은 어떤 뷰 보고 계시는지 저희가 팻말로 확인해 볼게요. 네, 준비되셨죠? 네, 하나, 둘, 셋. 오일은 관망 주셨습니다. 오늘 오일도 탑승하기 좀 불안한가요? 어려운가요? 아니 일단은 네. 이게 어느 정도 예상치랄까 경우의 수를 많이 두거든요. 전 매매를 할 때요. 그러니까 네네. 예를 들면은 제가 딱 진입 뭐 추세가 매수든 매도든 간에 다 진입을 했어요. 어떤 차점 자리값 내에서. 근데 네. 그 구간 내에서 손절이 크냐 익절이 크냐를 항상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대에서 이미 고가 레인지를 이미 갖고 아까 말씀드린 45불에 대한 고가 레인지를 지금 갖고 네네. 근데 이 추세 자체를 지금 보게 되면 사실 대응 자체는 매수가 대응이 맞아요. 그렇죠? 추세 자체를 보게 된다면 중장기 60분봉만 보고 뭐 일봉에 대한 관점 자체만 봐더라도 사실 이제 매수에 대한 자체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사실 이거 눌림 받으려면 200티근 정도는 더 떨어져야 돼요. 43불까지는 떨어져야 매수를 볼 수 있는 관점이 더 많이 생기기 떨어져야 되네요. 그렇죠. 그렇다고 지금 상황에서 이 박스 구간의 지지력을 유지하고 있는 유가를 매도를 때릴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물려버리면 100틱 이상 물려요. 저거 종목은. 그러다 보니까 현재 뭐 단기 박스 구간대가 좀 조금 뭐 예쁘게 만들어지긴 할 것 같거든요. 45.70 라인대와 44.70에 대한 포인트가 계속적으로 이제 만들어졌고 사실 여러분들도 그림만 보게 되면은 계속적인 하락 압력을 주려고 계속적으로 돌파 시점을 만들어주고 있고 얘는 차라리 위쪽에서는 저항대가 견고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지력과 유지력이 아무리 좀 있더라도
한 번 이 고가 박스 구간에서에 대한 조정세는 무조건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좀 사그라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이제 이슈까지 같이 나왔기 그쵸. 때문에 그 세 가지를 보게 되면은 고가위 박스, 두 번째는 오펙에 대한 기대감 상실, 네. 세 번째는 단기 쇼트레인지의 상위 고가 레인지 45불. 그럼 누가 여기서 매수매도 보겠습니까? 저 같아도 여기서 매수매도 안 받아요. 아, 너무 네. 불안하구나, 네. 지금 시장이. 네, 그 돈 가지고 다른 거 주식 사거나 그럴 것 같아요. 아, 국가는 그래요? 현재 지금 보는 게 아니다. 음. 다만 네, 다만. 일봉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은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 아마 시장 내에서 저는 매도를 잠깐 보고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 매도요? 그냥 단기적인 그냥 매도 당 네, 네. 매도 상황에서 잘 안 보는 게 제일 편하긴 편한데 일단은 유가가 지금 다시 하락세 국면으로 이제 음전환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미장이 시작되고 나서 거래량이 어느 정도 반등세가 나와서 다시 한번 시가를 넘기고 올라와주는 상태로 방향성을 보여준다면은 50 라인대랑 70 라인대에 대한 접근 자체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죠. 50하고 70 라인. 네, 45.70 라인대나 45.50 라인대에 대한 매도 대응이 현 시점에서는 뭐 단타 대응이라든지 박스 대응에서 고가점을 조금 노릴 수 있는 부분이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유가를 만약에 진짜 너무 하고 싶다, 매도 한번 보고 싶은데 어디서 볼까? 네. 45.50이랑 45.70 라인대에서 네. 매도 한번 보셔도 무방하다. 다만 박스 레인지 깨지면은 손절치고 나와야 된다. 이 네.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해주신 그 박스 레인지가 44.75에서 45.70이 맞나요? 그렇죠. 만약에 이 박스를 벗어나면 무조건 바라보시는 게 좋고 아마 미 증시 시작하면 유가가 다시 45.50 라인까지 반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45.5에서 70까지 유가가 반등이 나오면 그때는 매도를 진입하셔도 되는데 오늘은 너무 시장에 하락에 대한 이슈가 가득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관망을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희가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다음으로는 나스닥 차트 한번 봐볼게요. 나스닥은 오늘 또 강하게 반등이 나와주고 있죠. 이 지수 선물 지수가 지금 한 1% 가까이 올라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나스닥이 왜 오르는지는 정말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뭐 시장에 대한 네. 모멘텀이라는 건 항상 구할 수가 없는 부분이 항상 존재하고요. 네네. 그래서 금일 시점을 좀 시간이 한 지금 나스닥 개장까지 10분 정도가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스닥을 약간 집중 공략을 해가지고 현재 틀이 좀 어떻게 되고 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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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말씀해 주시고요. 네, 그 관망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나스닥이 지금 0.7% 올라서 12,371.5포인트 지나가고 있는데 과연 이 시점에서 어떤 뷰 보고 계실지 저희가 팻말로 확인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나스닥 매수 주셨습니다. 지금 나스닥에 대해서 집중 공략해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어떤 자립값 주실지 굉장히 기대되거든요. 자립값도 자립값이긴 한데 그냥 네. 이제 뭐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좀 체크 한번 해보자. 약간 이런 네. 식으로 좀 다가갔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한테 뭐 자립값이라든지 이런 것도 뭐 크게 제공을 해드리면 좋긴 하겠지만은 현 시점에 대한 시장 자체에 대해서 뭐 크게 네, 그것도 너무 좋죠. 이것도 괜찮죠. 네. 네, 그래서 조금 이제 제가 그때도 방송 중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좀 보유지표 하나도 안 쓰고 그냥 가격대 고점 저점하고 그냥 추세대로만 조금 이용해가지고 매입을 조금 진행을 하고 그걸 통해서 매매를 해요. 근데 자, 현 시점에 대한 시장 자체를 조금 이제 차트로 조금 얘기를 드리면은 원래는 이제 이렇게 약간의 하락에 대한 레인지 범위를 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나스닥이 이 구간대가 돌파가 되게 되면서 사실 시장 자체 내에서 이 이제 하락에 대한 보합이 끝났다라고 저는 이제 1차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락 구간에 대한 이제 길은 어느 정도 다시 뚫려고 이제 추가적인 상승분이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지금 저는 시장을 보고 있어요. 다만 이제 아래쪽부터 대응할 수 있는 자리가 지금 현재 나스닥에 대한 이거 지금 1봉 차트입니다. 4시간 봉 차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4시간 봉이요? 네, 4시간 봉입니다. 그냥 크게 보려고. 그래서 현재는 이렇게 이제 상승에 대한 레인지, 이제 상승에 대한 트렌드 라인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트렌드 라인이라는 게 이제 추세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상단 추세선을 지금 현재 크게 연결해주고 있는 저점 라인대가 현재 1966 그리고 추가적인 저점 라인대가 이제 1600선으로 사실 이 추세 때만 보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제 나스닥이 어느 정도 만선 자체를 계속적으로 상승 보합을 지금 지켜주고 있고 이거에 대한 중장기 모멘텀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상승에 대한 파동 자체가 많이 길어진 상태고요.
그리고 뭐 현 시점에서 뭐 이런 레인지 자체도 여러분들이 좋아하겠지만은 당연히 오늘 급일자 나스닥에 대한 뷰도 같이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네. 일단은 뭐 이제 캔들에 대한 뷰만 조금 얘기를 좀 진행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원래 나스닥이 국면 자체가 원래 조금 이제 하락세를 좀 띄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단계적인 이제 하락 조정이 이런 식으로 조금 이루어졌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값을 원래는 매도 정의 측면, 그러니까 이런 값을 사실 이제 상승 이후의 조정 단계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승 이후 눌림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조정 눌림 구간대가 한 날짜로는 한 4일 정도 가량 좀 지속됐었어요. 5일 정도에서 4일 정도 가량 이제 하락세가 지속이 됐고, 이제 11월 24일 날 이제 상승봉에 대한 돌파봉이 나오게 되면서 추세대를 다시 한번 연결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 4시간 분봉에 대한 저항대를 조금 이제 축소해서 보도록 할게요. 잠깐만요. 네. 4시간 봉을 또 보시는 건 1시간 분봉으로 조금 더 이제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60분 봉이요. 네, 60분봉으로. 네. 이게 참. 자, 그래서 현재 시점 자체가 원래는 이제 이러한 하락 모멘텀 속에서 이제 나스닥에 대한 주가가 이제 계속적인 매도 자체에 대한 포인트가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게 되었고, 사실은 이제 그 후에 상승 돌파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서 이때 이 구간 자체를 저는 눌림으로 평가를 많이 보고 있었거든요. 이 눌림 자체들 내에서 이제 고가위를 지금 계속적으로 돌파를 못 하고 있고 또 장기적인 매도세가 나오고 있구나. 근데 이제 이때부터 조금 재밌어진 거죠, 방향성 자체가. 이때 상승이 있기 전에 또 한 번의 약간 조정세가 한 번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조정 장세에서 돌파봉이 나오고 나서 이제 이런 상승 유지가 지금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사실 어제 이제 대부분 우리가 추세대를 체크를 하게 되면은 레인지 범위를 이런 식으로 보게 돼요. 그래서 이제 추세 국면에서 매수 쪽 측면으로 가겠구나 하면서, 사실 좀 어제 제일 중요했던 부분이 12,190선에 대한 지지율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구간대가 장중에 새벽 1시쯤에 무너지게 되면서 주가가 이제 큰 폭으로 12,086선까지 좀 떨어졌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새벽 3시부터 어느 정도 회복세가 나오게 되면서 다시 주가에 대한 상승 랠리를 지금 다시 보여주고 있는 부분인데, 네. 이 부분이 사실 저도 웃기죠. 이때 이슈라든지 시황 자체가 뭐 긴급대책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약간 이게 있긴 있었거든요. 근데 시장이 사실 이런 거에 정말 반응을 잘한다고도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긴급대책 프로그램에 대한 뭐 시사점. 그래서 다시 한번 주가에 대한 방향성을 다시 찾고 이제 긴급대책 프로그램에 대한 방향성이 다시 제시되는구나. 그러면 현재 이 모멘텀에서 사실 캔들하고 고가에 대한 저가 라인대 밸런스를 보게 되면 사실 방향성을 많이 보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저점도 한번 이탈했고 고점도 갱신했기 때문에 현재 이 추세대를 조금 다시 한번 재차 정리를 한다면은 저는 외려 이런 식으로 지금 주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원래 있던 기존의 추세대를 지우고 이 구간, 이 저점과 이 저점의 구간을 현재 채널 라인대로 만들어가지고 현재 이제 방향성을 잘 지켜주고 있는가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보게 되시면은 이런 식으로 연결이 딱 돼요. 여러분 딱 보시면은 자, 저점에 대한 밸런스가 현재 잘 이루어지고 있고 채널 자체에 대한 상단 구간대를 계속적으로 돌파를 하지 못하고 있는 그림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현재도 눌림이 다시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나스닥에 대한 주가 라인대를 보게 되면은 이 중간 패널 자체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이 중간 패널. 그래서 나스닥이 만약에 금일 시점 자체 내에서 한번 눌림을 준다고 하면은 일단 1차적으로 이 가격선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러면은 여기 구간대를 보게 된다면 현재 계속적인 단기 잔파동으로 계속 상승 국면을 가졌던 구간대에 대한 하나의 타점 구간대의 그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이 시점에 대한 가격대가 한 12,280에서 90 정도로 구해집니다. 단순하게 근데 이것만 체크해가지고 우리가 매수세를 볼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가격대에 대한 비중을 조금 더 보기 위해서 이제 피보나치라는 하나의 이제 뭐 차트 도구를 하나 써서 보도록 할게요. 자, 그 선세 시점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에서 이제 비율 상황에 자. 0.382, 이제 0.236, 0.50, 0.618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비율대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이제 굳이 뭐 제가 여기서 다 이거 설명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피보나치에 대한 수식은 뭐 상승으로 가는 국면이라면은 저점과 고점에 대해 연결을 위로 해가지고 피보나치 비율이 아래서부터 0.786, 0.618, 0.50, 0.382, 0.236 이런 수치값으로 나옵니다. 근데 네. 방금 주문 외시는 줄 알았어요. 네, 그렇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런 비율대에서 사실 0.236이라든지 0.6617868은 좀 제외를 하시고 단가 자체를 0.38이 라인대랑 그리고 0.50 라인대 그리고 0.618 라인대로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지지 반등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가장 높은 비중 구간이구나라고 보고 현재 이 채널 라인대에서 아까 제 중간 패널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중간 패널과 현재 0.38에 대한 비중 자체가 가장 높아요. 확률성으로.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만약에 금일 시점에서 내려오게 된다면은 0.38의 라인대를 맞고 반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금일자 라인대에서 가장 매수로 추천하고 싶다. 이거는 지금 저라면 무조건 100% 매수 들어가요. 한 번은. 한 3계약, 4계약은 들어갈 것 같은데 12,280 라인대부터 12,290 라인대는 무조건적으로 집중 공략해서 매수를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그어주신 중간선을 계속 맞고 반등하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강하게 시장이 지지해 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 선이 12,280에서 90포인트라고 합니다. 현재 개장이 2분 정도 남았는데 혹시 추가적으로 더 설명해 주실 말씀도 그래서 있을까요? 네. 혹시나 이제 피보나치를 조금 모르실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좀 어렵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피보나치라는 게 사실 황금 비율을 구해가지고 이제 주가가 뭐 저점 라인대, 그러니까 뭐 조금 그림만 조금 그려보자면은 한 1분 내로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네. 간단히 그림으로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분들 상승에 대한 국면에서 이런 식으로 주가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항상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상승 모멘텀을 먼저 만들어준 자리 내에서 눌림 시점에서 어떠한 구간대에서 매수를 들어가고 싶어 해요. 왜? 추세가 매수이기 때문에 한 번 더 고점을 갱신하고 날아갈 거니까. 자, 근데 이 피보나치가 가장 조금 메리트가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 고점과 저점, 추세가 살아있는 국면에서 비율대를 구해가지고 타점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침에 골드를 제가 분석했었을 때 1770 라인대부터 68 라인대에서 매수 형세가 나올 수 있는 그 가격대를 피보나치로 구했거든요. 일봉 자체 내에서. 그래서 뭐 이거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못 믿을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네, 분들이. 네. 근데 이게 정확성이 얼마나 되나요? 저는 이걸 잘 쓰면 정확성이 높고 약간 경우의 수로 많이 볼 수가 있어서 좋아요. 저는 시장 자체 내에서 국면 자체를. 이거 하나만 너무 맹신하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다른 것들도 많이 봐야 되고. 음. 그래서 현 시점에서 이런 식으로 지금 골드 일봉이에요, 여러분들. 현 시점에서 이런 식으로 골드가 일봉 상태에 대한 고가 밸런스를 유지하고 있고 저점 라인대가 1445 라인대, 고점 라인대가 2088 라인대를 고려해가지고 현 시점에서 비율 부분을 이제 0.382, 0.50, 0.618만 기억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른 건 볼 필요 없이. 네. 그러면은 0.382 구간대가 한번 지금 1차적으로 무너졌고 예전에 1844 라인 때도 한번 얘네가 지켜줬었어요. 여기 구간대에서 얘네들이 반등 나온 거 보이시죠? 네.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이 구간대 무너지고 나서 하락세가 더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0.50이라는 단세 내에서 한 번 더 반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일본에서 캐치할 수 있는 부분도 엄청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막 피보나치가 뭐야, 이거 의미 없다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한번 보실 필요는 있다. 이게 알아도 참 사용하기가 좀 그렇고 자세하게 이렇게 분석을 하려면 정말 이 피보나치 단독으로 쓰는 게 아니라 여러 지표들 같이 참고해서 쓰는 게 좀 좋겠네요. 그렇죠. 네, 이런 설명까지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지금 3대 지수가 상승 출발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가 지금은 제 차트상에서는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1%대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S&P 500 지수 1% 상승해서 3,657포인트, 나스닥 종합지수는 0.8% 상승해서 12,299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함께 뜬 속보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고요. 현재 상품들은 어떤 변동성 보이고 있는지 시세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여전히 오일 가격을 제외하고는 모두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네, S&P 가격은 0.89% 상승해서 3,655.75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나스닥은 0.68% 상승해서 12,362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크루드 오일 가격은 하락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0.7% 하락해서 45달러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골드 가격입니다. 1.7% 상승해서 1,812.6달러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유로 FX는 여전히 강보합권에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1.19850 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나스닥 선물지수 본장에서는 상승 출발을 했는데 선물 시장에서는 그렇게 딱히 아직까지는 큰 변동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나스닥에 대해서 자세하게 해주실 말씀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제 중장기를 다 장기적인 부분이나 중기적인 부분을 좀 봤기 때문에 이제 네. 단기적인 조금 이제 1분봉, 5분봉 단가를 좀 봐야 되긴 하지 않을까 싶어요. 60분봉도 봐야 되고 하지만은. 이제 현재 짧게 60분봉을 보자면 사실 이제 고가 쪽 박스 위를 지금 너무 크게 가고 있기 때문에 얘네가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좀 1차 발산이 나오고 발산이보다는 이제 V자 반등에 조금 더 가까운 형태가 나왔고 네. 이제 고가 라인대를 갱신한 이후에 이제 위쪽에서 고가 박스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근데 이런 거를 이제 전문 용어로는 이제 고가 노름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고가 노름. 고가에서 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 고가 노름이 만들어지게 된다면은 사실 시장 투자자들이 되게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어요. 일단은 시장 자체가 매수 부분이 아직까지는 상승표가 나왔고 이러한 이제 박스적인 조정 국면에서 현재 지금 주가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장 내에서 어떻게 좀 대응하면 좋을까? 이걸 들고 사실 이런 시장은 초반에 무조건 관망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장 초반 지금 이제 하락 출발을 좀 진행을 하고 있긴 하지만은. 일단은 매수 쪽 측면도 많이 볼 수 있는 자리도 있어요. 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더 관망하시고 근데 오늘 금일자 장초반 출발 보니까 이게 약간 매도 비중이 좀 더 셀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저점 라인대에 대한 갱신 자체가 이루어진다면은 이제 추가 하락폭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제 고점 갱신을 하고 추가적인 고점 갱신이 안 나오고 어떻게 보게 되면 분봉 1분봉으로 이제 세 구간 고가 쪽에 대한 약간 좀 이제 뭐라 그러죠 이게 쌍고점? 이제 네네. 세 번째 고점이니까 트리플 고점이라고 보는 건데 트리플 고점을 지금 만들어 놓고 나서 지금 주가에 대한 밸런스가 아직까지는 크게 무너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매수 쪽으로 가든가 매도 쪽으로 가든가 하는 이 밸런스 자체가 많이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말씀드리는 순간 저점 라인대를 깼네요. 자. 분봉상에서 지금 현재 이 박스 구간에 대한 이제 저점 라인대를 갱신을 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무조건적으로 관망하시는 게 제일 좋고 일단은 대응 자체를 먼저 조금 본다면은 300선부터 가능하다고 조금 보여지거든요. 지지율 자체는 300선부터 가능할 것 같고 현재 340인데 언제 내려와 이러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스닥은 무조건적으로 크게 내려오고 크게 올라가는 변동성이 큰 종목이기 때문에 이거 한 1시간 내지만 조금 기다리신다면은 약간 좋은 눌림목 쪽에서 매수 진입이 조금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현재 이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물망에 대해서 제가 차트 분석을 좀 해드렸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예전 구간 때 그물망에 대한 이탈이 지금 한번 나왔고 그물망에 대한 회복이 나오게 돼서 이제 앞선 타고 지금 지지를 계속적으로 끌어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앞지지가 힘이 지금 무너졌기 때문에 지금 뒷지지 쪽에서에 대한 뒷 구간에서에 대한 지지를 좀 기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네. 외려 현재 주가가 매도 시점을 잡으셔도 위쪽에 다시 한번 이제 60 라인 때부터 잡으셔야 되는데 60에서 90 기다릴 필요 없이 정추세 한번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냥 300선 그리고 아까같이 말씀드렸던 290과 80 라인대가 주요 큰 지지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무조건적으로 기다릴 것 같아요. 한 번은 내려오겠지. 그리고 저점도 깨졌기 때문에 한번 하락에 대한 모멘텀이 이어진다면 추가 하락까지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약간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아까와 같은 의견을 또 동일시 해주셨고요. 다 자세하게 그물망으로 또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나스닥 저희 정리해 보도록 하고 오늘 준비된 내용들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조금 시황적인 주제를 이제 원래는 제가 선물 쪽에서 원래 이제 나스닥이라든지 약간 이제 오일 관련해 가지고 좀 가지고 싶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항상 선물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달러 인덱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죠. 위험 지수가 올라가는 이유, 안전 자산이 올라가는 이유, 그리고 이제 원자재가 올라가는 이유. 이 대표적으로 봤을 때 원자재에서는 유가, 그리고 지수에서는 나스닥, 그리고 이제 안전자산에서는 골드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한데 아우러서 방향성을 볼 수가 있는 것들이 사실 네. 제일 중요한 게 달러 인덱스에 대한 너무 관한 중요하죠. 설명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오늘 이슈 하나가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이 달러화가 지금 현재 추가적인 이제 하락세의 국면을 조금 더 나올 가능성이 높고 이제 폭락적인 부분에 대한 모멘텀이 남아 있다. 그래서 폭락까지요. 네. 그래서 지금 내용을 앞을 조금 읽어보시면은 코로나19 백신 개발 및 바이든 행정부 기대감 등으로 달러화 지수가 18년 초 이후 가장 낮은 수준까지 하락을 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여러분들. 일단은 기본적으로 코로나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일단 시장 자체에 대해서 팬데믹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장중
16,000선까지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400선까지 큰 낙폭을 보여주면서 이제 시장 자체의 공포를 많이 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3월 24일부터 이제 연준에서 적극적인 양적 완화를 진행하겠다 얘기가 나온 다음부터 이제 주가가 이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죠.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올라간 거 자체가 그 당시에 뭐 시장 상황이 좋아서 올라간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돈을 푸는 유동성을 위한 시장이라고 맨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이 유동성 때문에 올라갔는데 여러분들 사실 달러에 대한 공급량이 늘어갈수록 달러에 대한 가치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코로나 팬데믹이 어떻게 보면 한몫을 크게 지금 잡아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달러에 대한 약세가 어떻게 보게 되면은 코로나로 지금 나온 거다. 뭐 그리고 그 이후에 기준금리가 뭐 계속적인 제로 금리로 유지가 되고 있는 부분도 포함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 글에서 나온 거는 현재 18년 초 이후 가장 낮은 수준까지 하락을 했고 21년 중 추가로 달러가 약세의 폭의 확대를 갈 것이라는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달러 인덱스 자체가 지금 한 91.7 정도 되는데 저는 90선도 한번 깨지지 않을까? 약간 그 생각도 좀 들고 있어. 모멘텀 자체는 뭐 지켜주는 할 것 같긴 한데 이제 90에 대한 가격대도 한번 와, 그렇게 된다면 정말 몇 년 만에 대하락세가 나오겠네요. 그렇죠. 일단은 그리고 모든 시장 참여자들도 계속적인 분석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그 근거에 대한 모멘텀 자체가 이제 세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는 건데 뭐 달러 가치의 펀더멘탈을 좌우하는 게 경산 및 재정 수지의 적자. 그래서 이제 쌍둥이 적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쌍둥이 적자의 중장기 확대가 계속적으로 진행되면서 계속적으로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자, 미 연준의 완화적 통화 정책 기조로 일단은 그 달러가 올라갈 수 있는 만한 기대 요소를 계속적으로 죽여버린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약간 좀 부양책이라든지 야식 이런 것들이 더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달러에 대한 조금 더 공급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공급량이 늘어나게 되면은 달러의 가치가 조금 더 하락하게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중장기 달러 순환 사이클인데 이거는 조금 이따 마지막으로 볼게요. 그리고 사실 여기서 세 가지가 더 있어요. 뭐 중국의 이안화 시장이라든지 뭐 이제 유럽연합의 시장이라든지 뭐 이제 이런 부분들도 볼 수가 있는데 네. 제일 중요한 거 그건 이제 우리가 대충 알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내용 자체보다는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네. 자, 그래서 달러와 약세 반박을 근것들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제 글로벌 이제 이거는 그거예요. 달러가 약세가 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반박하는 근거들이거든요. 근데 오늘은 사실 이 내용 자체가 조금 이제 애매모호한 내용들이 많아가지고 오늘 포커스는 약세에 대한 그냥 근거 자체만을 좀 가져왔어요. 그래서 반박에 대한 근거는 뭐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뭐 미국 달러가 기축 통화이기 때문에 달러의 이상이 크게 변화될 일이 없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ECB, 이제 유럽연합에 대한 이제 중앙은행보다 미국 은행에 대한 패드가 상대적으로 그 통화시장 정책 내용에서 완화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달러와 약세를 조금 반박할 수 있는 내용 아니냐 볼 수가 있는 거고 세 번째는 그리고 경기 회복 속도 측면에서 미국 경기가 여타 경기를 앞서고 있다가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사실 수치화가 정확하게 돼 있지 않은 문서들이 많아가지고 네. 그래서 제가 제공을 해드리기가 힘들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현재 달러화 지수가 이제 27일 날 종가 기준으로 이제 91.79로 이제 11월 중 2.4% 추가 하락하게 되면서 이제 연고점 대비로 10%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IB를 중심으로 달러와 약세 기대감 증폭이 추가적으로 이제 주요 은행국들, 미증시에 대한 주요 은행국들, 골드만삭스, 그리고 시티, 그리고 IMF 역시 달러와 같이 하락을 전망을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이 12% 하락 대비 비중에서도 추가적인 하락 포인트가 더 나올 수가 하락이 있다. 나온다. 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시티은행 같은 경우에는 달러와 가치가 21년 중 앞으로 20%에 대한 하락 전망이 더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네, 저도 그 기사 봤어요. 앞으로 20%나 네. 더 떨어진다는. 그래서 이제 경고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달러화 지수가 75까지 밑으로 와. 밀릴 수 있다. 저 네. 일단 뭐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80선까지는 생각을 해놓고 있었는데 조금 더 75는 좀. 네. 네. 75는 조금 일단 우리 생각보다는 뭐 관망 지수냐 보니까 일단 그렇게 네네. 볼 수 있는 거라 생각하는데 뭐 뒤쪽에 내용이 더 있습니다만은 이제 오늘 조금 시간이 관계상 그래서 네. 네, 저 중요한 내용을 엄청 내용이 많은데 이 부분은 제가 여러분들 이제 그 지금 이제 노란톡에
이제 광고에 한번 들어갈 건데 그쪽 부분에서 들어오시게 되면은 현재 오늘 이슈를 조금 정리를 했던 조금 하지 못했던 내용에 대한 이제 달러 관련해 가지고 이슈를 조금 더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 자체를 조금 더 받아보시면서 항상 시황 체크하시고 매매하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노란톡 검색창에다가 해외 선물 넘버원 서울경제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시거나 이 방법이 좀 어려우시다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이용해서 입장해 주시면 오늘 못다 하셨던 이 달러에 대한 이야기들 여러분들이 얻어가실 수 있다고 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벌써 시간이 마칠 시간이 됐는데 1시간 동안 고생해 주신 아토마스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부터 유사 수신 행위까지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